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공릉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콩쥐 팥쥐 아시나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저희 남편이 겪은 현대판 콩쥐 팥쥐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인연을 끄는 시모와 남편의 큰형이자 시모의 유일한 사랑, 장남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서없는 글일 수 있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남편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아기 아주 건강하게 3.5kg이네요. 상아야, 엄마야, 엄마.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추운 겨울 첫째 아이를 낳았죠. 제가 태어난 그날은 제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슴 벅차오르는 날이었죠. 여느 집처럼 저의 출산 소식에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4분 다 수술실 입구에서 서성이고 계셨죠. 병원에서도 이렇게 대가족이 모이는 건 처음 봤다고 할 만큼 온 식구들이 총출동했었네요.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의 임신 소식을 반겨주시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게 저와 남편 나이 22살일 때죠. 저희는 같은 제빵 기능사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어요. 가볍게 만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게나 빨리 사랑의 결실이 찾아올 줄 저희 둘 다 몰랐습니다.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 아이고, 기술 배우라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학원 보내놨더니만. 아이고 머리야. 친정은 물론이었고 시댁에서도 당연히 뒤집혔죠. 오히려 저희 친정보다 시댁에서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 아주 난리였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애들이 덜컥 애를 가졌으니 어쩌냐면서 말이에요. 그렇죠. 당시에야 시모의 모진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양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글쎄요.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한 행동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정말 친엄마가 저럴 수 있나 싶습니다. 시댁은 저희 친정보다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었어요. 시모가 태릉 쪽에서 큰 갈비집을 하고 있었죠. 군소리 하지 말고 일부터 배워라. 아유 어쩌겠어. 당장 애 낳으면 너희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야. 일단 일부터 배워. 그리고 어느 정도 배웠다 싶으면 너희 하는 거 봐서 이 가게짜리 넘겨주던가 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마워 엄마. 진짜 열심히 할게. 고마워요. 겨우 22살. 너무도 어린 그 나이에 저희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돈 200이 저희 두 사람의 전 재산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의 제안에 두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신혼집은 가게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였어요. 시모는 너희가 돈 모아서 집을 구해라 하는 주의였고 저희 친정집에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구해주시겠다고 했죠. 우리도 이제 엄마 아빠야. 우리 힘으로 해볼게. 지금도 남편이랑 가끔 저 당시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저때 대체가 왜 저런 오기를 부렸던 건지 지금이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신다는 도움 마다 않고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한테 특히 시모한테 우리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잘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희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거절한 채 시모의 가게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허리야. 그것 봐. 내가 숲 피울 때 좀 쉬엄쉬엄 하라니까. 20대 초반 체력의 최고치인 나이에도 고깃집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원래가 우직하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남편은 온몸을 팥으로 도배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어린 친구가 일을 참 열심히 하네. 이 집 딸이에요? 아니요, 며느리예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됐어, 곧 애 나오겠구먼. 아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너무 보기 좋다. 아기 엄마는 그래도 몸 사려. 애 낳으면 여자 몸이 제일 많이 망가져. 배가 점점 불러왔지만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데 저라고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눈치도 있었고요. 시모를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자기 큰아들과 저희 남편을 편애하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저는 남편과 아주버님이 서로 다른 어머님이 돼서 태어난 건 아닐까. 시모의 친아들은 아주버님 한 명뿐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만큼 시모의 자식 편애는 심했습니다. 상아야, 얼른 거기 테이블 정리하고 3명분 세팅해.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야, 호진아, 냄새 많이 뺐어? 아휴, 너희 형 고기 냄새 많이 나면 어지러워하는데. 남편과 5살 차이 나는 시모의 자랑 장남. 아주버님은 유일하게 시모를 바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모요? 가게가 그렇게 잘 되고 바빠도 절대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 분입니다. 젊었을 적에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일이라면 치가 떨린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정도껏이죠. 직원들이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다른 테이블에 음료 한 병 대신 가져다 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주인 다 와야 가게가 잘 돌아간다나요? 아무튼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아들. 뭐하러 왔어? 시모의 사랑 장남이 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아주버님이 오는 그날이 정해지면 시모는 장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것처럼 장남맞이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시모의 그 혈안에 남편 발바닥에만 불이 났습니다. 호진아, 너희 영 막걸리 좀 사다 줘라. 호진아, 가서 갈비 양념 좀 더해서 가져와라. 호진아, 술 좀 더해서 가져와라. 호진아, 호진아. 아이고, 이 사람아. 호진이도 오늘 가게 일 때문에 밥 한 숟갈 제대로 못 먹었어. 호진아, 그만하고 너도 앉아서 얼른 먹어. 상아도. 시모에게 온갖 무시를 받는 저희 부부를 챙겨준 건 시아버지였어요. 남편에게는 새아버지인 제 시아버지였죠. 물론 시모와 시부는 저희 부부가 시모와 인연을 끊기던 때 이혼을 했지만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아직도 종종 시아버지를 찾아뵙곤 합니다. 시아버지는 시모의 편애를 진작 알고 일부러 더 저희 남편을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시모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장남 길을 살려야 집안이 안 흔들리는 거다라며 그런 시부를 못마땅해 했죠. 그래, 엄마. 나만 먹으니까 영 미안하다. 다들 앉아서 좀 드세요. 재수씨, 그만하고 앉아서 드세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아주버님이라는 그놈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곱게 자란 것인지 모든 사람이 분주히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자기는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고기만 쩝쩝대며 먹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말로는 재수씨 몸도 힘드신데 그만하셔라라고 하면서 눈길 한 번 안 주고 자기 입에 고기 쳐넣기 바빴죠. 시모 역시 그런 장남의 태도, 그리고 저희 남편만 분주히 움직이는 그 상황을 당연하다는 듯 여겼습니다. 우리 호영이 많이 먹어? 아유, 직장 생활한다고 우리 아들내미 얼굴 가죽만 남았네. 가죽만 남았어. 아이고, 바깥 음식이 입에 잘 안 맞지? 호진이 저 녀석은 워낙 강해서 어디 내놔도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큰아들은 아유, 엄마가 너 가졌을 때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아이고, 엄마 또 울어? 엄마 탓 아니래도 아저씨가 잘해주시지? 아유, 그럼 내가 너희 아빠 때문에 사는 거야. 호진이 저거 덜컥 애를 가져서는. 이 사람아, 호진이네 열심히 하는 것도 보고도 아직도 그 소리야?
그래 엄마, 호진이 쟤도 사람 구실하겠지. 믿어줘 보자. 나 참, 믿어보자는 무슨,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버님이라는 그놈은 늘 기고만장한 태도였죠. 대놓고만 안 했지 은근슬쩍 늘 저희 부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요, 뭐 그 정도야. 그럴만하긴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대학 졸업 직후 바로 취업이 되어서 나가서 사는 상황이었죠. 시모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는 대기업에 턱하니 입사 넘치나. 그게 바로 저의 아주버님이었죠. 그런 장남한테 시모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시간 보내는 게 안타깝게도 모든 직장인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자기 큰아들을 그렇게 고생시킬 수 없다며 같은 서울 아래에서 굳이 강남 쪽으로 비싼 집까지 얻어주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저와 남편이 컨테이너에서 신혼살림을 하는데 말이죠. 시모의 편애는 저런 부분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지금 대기 시간 1시간 정도 있어요. 아니 무슨 갈비집에 대기가 이렇게 길어?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지금 대기가 많아요. 어쨌든 좀 기다리셔야 해요. 어버이날이었을 겁니다. 저희 시모 가게가 있던 자리가 유독 음식점도 많이 모여 있었어요. 메뉴도 다 보양식 위주인지라 가족 단위 손님이 참 많았죠.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오래 했던 시모는 많은 손님이 밀려올 것을 예상하고 웬일로 기아디기 위한 자기 큰아들까지 오출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있고 거기에 저희 부부, 아주버님까지 합세했지만 가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수출 번갈아 피우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만삭인 상태로 홀서빙을 해야 했어요. 모든 테이블이 만석이라 고기 연기가 자욱했고 영화에서나 보던 화생방실이 이곳 같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였죠. 모두가 정신없던 그때 결국 우려하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어떡해! 아이고 상아야! 상아씨! 주방 이모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이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붉은 열꽃을 품은 숯은 이리저리 나뒹굴어져 있는 상태였죠. 남편이랑 아주버님은 정신없이 움직이던 와중에 숯을 들고 서로 부딪혔나 봐요. 그 결과 남편과 아주버님 둘 다 화상을 입었죠. 남편은 정말 심각할 만큼 크게 왼쪽 팔뚝까지 불똥이 튀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몇몇 곳은 벌써 진물이 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오른손등에 손톱만하게 자국이 나 있었죠. 뭐야, 왜 그래요, 거기? 급한 일 아니면 대충 정리하고 나와요. 지금 대기 손님이 몇인데? 테이블 정리 안 해요? 예, 상아야. 상황을 알리 없는 시모는 뭐 한다고 다들 뒤쪽에서 농땡이 부리고 있는 거냐며 툴툴거리다 못해 툭 불어나온 입을 하고선 저희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대체 다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어머 호영아.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게 다 뭐야? 어머 어떡해. 119 불러. 나 참.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어도 당연히 아주버님보다는 저희 남편을 보고 경악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주방 이모님도 저희 남편이 다친 상처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저를 다급히 불렀던 것이고요. 아니 너는 경험이 있는 애가 잘해서 피했어야지. 너희 형 사무실에 들어앉아서 일해야 하는 사람인데 아유 내가 못 살아 정말. 뻔히 자기 두 눈으로 두 아들의 상처를 봐놓고 시모는 진물까지 흐르는 저희 남편의 팔을 보며 걱정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알아서 잘 피하고 형을 챙겼어야지.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고서는 형을 다치겠냐고 말이에요. 형은 사무실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인데 손등에 화상을 입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남편은 그때도 묵묵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속이 터지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는 또 뭐가 불만인데? 아유, 얘. 지금 나 정신 없으니까 너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입 다물고 있어. 빨리 119나 불러. 왜요? 아주버님 때문에요?
어머니, 정말로 호진이 상처가 안 보여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한테만 이 사람 화상 입은 게 별것 아닌 거로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시모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아유, 그래. 네 남편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 언니, 나 우리 애 데리고 병원 가니까 가게 좀 잘해요. 어? 나 갈게. 결국은요. 전날 시모는 자기 큰아들만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큰아들 상처 나면 안 된다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시모가 그렇게 빠르고 민첩한 사람인 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모정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식에게 얼마큼 상처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상아야, 괜찮아. 너 너무 화내면 안 돼요. 화내지 마. 병원 가자. 나 괜찮아. 아이고, 호진아. 얼른 내 차 타. 아빠가 시동 걸어놨어. 결국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차를 타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시모는 화상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남편에게도 어떠한 사과나 걱정스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처는 저희에게만 남았죠.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지금도 그날 입은 그 상처는 짙은 흉터로 남아서 저희 남편 팔에 새겨져 있죠. 아이들은 남편에게 아빠 꼭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다고 좋아하지만요. 시모의 편에는 저희 첫째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윤영아, 할머니 집 가야지. 자, 신발 신고.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4살 되던 해였을 거예요. 저희는 아이가 2살 되던 해 모아둔 돈으로 분가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생활에서 벗어났죠. 시모의 가게에서 일은 계속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가게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저희도 나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그 잘난 장남은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업을 하겠다며 요란을 떨기 시작했고요. 그 와중에 결혼도 했네요. 부창부수라고 아주버님이 결혼한 그 여자도 참 별로였습니다. 툭 하면 저한테 대학 얘기를 꺼내며 저를 무시했죠. 명절날에도 한 번은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었어요. 늘 음식을 다 차리고 난 후야 실실 웃으며 들어섰죠. 그해 명절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 큰형네는 잡채에 고기 들어간 거 싫어하니까 넣지 마. 집 좀 치워라. 손님 오는데. 등등. 시간이 지나도 시모는 똑같았어요. 명절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죠. 시모는 늘 자기 큰아들 위주로 우리 장남 입맛에 맞게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까지야 뭐 저도 이골이 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그날 도를 넘었죠. 아유, 얘 큰애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요즘 사람들 애 안 낳아. 아주버님의 아내, 저한테 손윗사람인 그 사람은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에게도 굳이 큰형네 있을 때는 너희 아들아이 많이 챙기지 말라는 말을 했죠. 괜히 큰형네가 기죽거나 속상해할 거라면서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맞춰줄 수 있었는데 시모가 선을 넘었어요. 애 낳아도 좋을 것 하나 없다더라. 응? 윤영이 봐봐. 저거 하나 있는데도 호진이네가 얼마나 고생을 하냐 그래. 아유, 저거 부산스러운 거 봐. 얘 윤영아, 넌 누가 그렇게 뛰어다니래? 저와 남편은 우리가 뭐 잘못 들었나 했네요. 설마 자기 손주한테 저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들아이가 말기가 빨라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알아듣는 때였어요. 아이가 듣기에도 좋은 말은 아니었는지 아이는 훌쩍훌쩍하다 금세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할머니 제발,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윤영이 왜 울어? 울지 마. 이리 와. 할아버지랑 초콜릿 사러 갈까? 아유, 쟤는 왜 저렇게 노여움을 많이 타나 몰라 그래.
아니 내가 뭐라고 했다고 울고 난리야? 야 큰애야 너 봐라 저거 어? 애 낳아봤자 좋을 거 없어. 그냥 너희들이 도란도란 잘 살아. 애 낳는 거에 부담 갖지를 마라. 어? 네, 어머니. 감사해요. 어이가 없어서 아주 자기들 둘이서 무슨 드라마를 찍는 줄 알았습니다. 남의 자식 갖고 애를 낳느니 마느니 거기다가 뭐 감사합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식 가지고 얘기를 하니 정말 머리가 돌더군요. 저는 그대로 앞치마를 풀고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죠. 저는 앞치마를 풀고 남편도 그대로 우리 아들아이가 가져온 장난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동서, 갑자기 왜 그래? 웃겨요, 정말. 와서도 음식을 하고 있던 저를 흘끗 보다 다시 시무랑 수다나 떨던 인간이 제가 앞치마를 풀고 짐을 싸자 그때야 왜 그러냐며 제게 기웃거렸죠.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집에 가려고요.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 형님이라는 여자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대답했어요. 에이,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가 아니라 저희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 윤영이 때문에 형님 불편하신 것 같아서요. 죄송하네요, 형님. 저희가 눈치 없이 애를 낳아서? 뼈가 가득 담긴 제 말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이 되었습니다. 시모 역시 자기 큰아들 내외를 보며 웃던 미소를 싹 거둔 채 잔뜩 구겨진 얼굴로 제게 다가와 소리를 질러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얘가 정말. 그래. 뭐가 그렇게 서운해서 난리야? 어? 됐으니까 우리 갈게요. 형수, 저희 먼저 갈게요. 박호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뭐가? 우리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있으면 형수랑 형 기죽는다고 엄마 지금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잖아. 참네. 우리 윤여이가 그렇게 눈에 거슬렸어? 그럼 아예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하지 그랬어. 왜? 음식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 늘 묵묵하고 우직하게 참고 참던 남편은 결국 그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음식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한테 돈을 주라고 말입니다. 음식만 해서 보내주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눈치가 없었지? 저희가 눈치가 없었죠, 형수? 그런데 형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가게 일 뼈 빠지게 하고서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례상 올릴 장 봐서 여기 와서 전부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뭐요? 고생한다는 한마디는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형수 종인 줄 알아요? 남편이 말을 쏘아붙이는데 저도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라 있었죠. 그 상황에서 장남이라는 그놈은 소파에 걸터앉아 저와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봤어요. 야, 박호진! 앉아있는 자세로만 보면 무슨 대기업 회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 건방진 모습으로 저희 남편을 하찮다는 듯 바라보며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빨리 얘기하라고 했죠. 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뭐 재수 씨 일한 값 달라는 거야? 그래 뭐 얼마나 필요해서 그러는 건데? 어? 재수 씨, 솔직히 좀 실망이네요. 호진이야 뭐 철딱선이 없다고 쳐도 재수 씨는 사리분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휴. 철딱선이요? 지금 저 사람한테 철딱선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아주버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철딱선이는 누가 없는데요? 두세 번 말아먹은 사업 매번 투자금 받아가고 명절에 올 때도 거래처에서 받은 선물 하나 딸랑 하나 들고 와서는 그래요. 저희가 철 없는 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철딱선이 있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서 어머니 모시고 차례 잘 지내세요. 그리고 어머니 우리 윤영이한테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모와 장남네가 뭐라고 떠들어대든 말든 저와 남편은 그 길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우리 아들 아이 손을 꼭 잡고 걸어오시던 시아버지와 마주쳤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고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과 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니 어서 가서 쉬라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아이는 왜 우리만 집에 가느냐고 제게 물었어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눈을 보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애써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날부로 한 달이 넘게 시모의 가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분들한테는 연락을 드려서 일일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모는 모질었을 뿐 다른 직원분들은 되려 저희 부부를 자식처럼 아껴주시고 챙겨주셨죠. 오히려 남편에게는 그분들이 엄마나 다름없었네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가게에 헌신했고 노력해왔는지 아는 다른 직원 이모들은 괜찮다며 마음 쓰지 말라고 했죠. 시모도 보통 자존심이 아닌지라 한 달이 되도록 저희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도 아쉬울 것 없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살면서부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 돈으로 크진 않아도 우리 사업체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박호진, 너 정말 엄마한테 이럴 거야? 어? 너 평생 엄마 안 볼래? 어? 애가 정말 어른이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야겠어? 거의 2달 가까이 되어서 처음 통화한 내용이 저것이었어요. 시모는 자기가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도 매우 분노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자존심이 센 시모가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건 뭔가 아쉬운 게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나 해서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주방 이모한테 연락을 취해보니 시모가 저희 남편 대신 뽑았던 점장이 한 달 만에 도망을 간 거였죠. 숯불 피우고 판 정리하고 재료 손질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긴 하니 말입니다. 사람 없어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남편은 길게 둘러 말하지 않고 시모의 전곡을 콕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전화한 거냐고 말이에요. 참네. 시모도 시모인 게 남편의 그 물음에 아니라는 변명 한마디 없이 바르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구하려 해도 사람이 안 구해주니 네가 좀 와야겠다고 말이에요. 저 역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호를 돌리는데 주책이 없어서 난리가 났다고 말이에요. 나랑 상아가 왜? 우리가 엄마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야 하는 거야? 너 왜 자꾸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도 참 어지간하다. 그쯤 했으면 엄마가 그냥 풀자고 하는 거지. 사과할 거면 제대로 해, 엄마. 엄마가 우리 윤영이 그렇게 얘기한 거 그것도 사과하고 나랑 상아한테 함부로 얘기한 거 그것도 사과해요. 남편은 시모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한참을 같은 얘기로 실랑이 하던 시모와 남편의 대화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싸움에서는 시모가 먼저 지쳐 나가 떨어졌죠. 아유 그래. 얘 호진아. 엄마가 설마 하니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을 뭐 한다고 차별하겠니? 어? 너도 알잖냐. 너희 형이 몸도 약하고 해서 엄마가 마음이 많이 쓰였어. 내가 너희한테 왜 가게 일을 그렇게 하라고 했겠냐?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어. 긴 싸움 끝에 시모가 내민 제안은 이거였어요. 너희한테 이 가게를 물려주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말로는 자기가 혹독하게 일을 시킨 이유도 다 우리를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원래 일이라는 게 어렵고 힘들게 배워야 느는 거라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한테 가게를 물려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언제 물려주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기재해서 계약서를 쓰자고 했어요. 당연히 시모는 처음엔 가족끼리 뭐하러 그런 걸 하냐며 거절을 했죠. 아니야 엄마, 우리 가족 아니야. 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형 안 봐. 그건 엄마도 예상하는 거잖아. 그래도 나랑 상아, 엄마가 가게 물려주면 그거 허투루 관리 안 해. 책임감 느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가 필요하면 정확히 약속해. 시모는 저희 부부를 향해 너희 참 무섭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둥 한참을 툴툴거린 끝에야 계약서를 쓰기로 약속했어요. 저희 부부는 정확히 그 다음날 가게에 나가 시모와 계약서를 썼죠. 그렇게 계약서와 함께 저희 부부는 다시 시모의 가게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게를 어떻게 일궈나갈지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시모와 약속한 2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죠. 남편은 시모에게 이제는 우리한테 가게를 물려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가게 얘기를 꺼낼 때마다 말을 피한다거나 누가 너희랑 한 약속 안 지킬 것 같냐며 화를 내기만 했죠. 나름 불안하긴 했는데 시모가 자꾸 저희 부부와의 대화를 피한 이유가 있었어요. 야, 박호지! 야, 엄마! 문 열어! 가게 문을 잠그고 마감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남편 이름을 부르며 잠긴 문을 흔들어 제끼고 있었습니다. 아유, 술 냄새. 형,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어? 형수한테 전화해 줄게. 야, 엄마, 너 임마, 너는 어린 게 무슨 돈을 그렇게 밝히냐? 어? 엄마 가게 그거를 꼭 네가 가져야겠지 너? 어? 아주버님이라는 그놈은 술주정 해댔습니다. 꼭 엄마 가게를 물려받아야겠냐. 너는 왜 그렇게 돈을 밝히냐는 둥. 고주망태가 된 상태로 난리를 피웠죠. 대화 자체가 되질 않았어요. 형수한테 전화해 줄 테니까 형수 차 타고 가. 우리도 들어가야 해. 형수는 무슨. 네가 형수가 어디 있어 임마. 형수는 개뿔. 나쁜 년. 돈 그 때문에 이혼해? 나쁜 년. 그렇게 자기 부인이라면 죽고 못 살던 인간이 대뜸 나쁜 년이다 뭐다 하면서 자기 부인 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나. 알고 보니 저희가 시모 가게 일을 하느라 열중하던 그 기간 동안 아주버님은 사업을 크게 말아먹었고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한 상황이었죠. 시아버지 빼고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던 터라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 내외가 이혼을 한 것도 그놈의 사업이 망한 것도 몰랐습니다. 이쯤 되니 머리에서 번뜩하고 퍼즐이 맞춰졌죠. 시모가 저희 부부와의 대화를 피하고 자꾸만 가게를 물려주는 일을 미뤘던 이유에 대한 퍼즐 말입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정확한 대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시모가 뭐라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죠. 대체가 엄마는 나랑 상아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이 집 노예야? 어? 그러다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 엄마가 맞긴 한 거냐? 어떻게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차별할 수 있냐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형한테 가게 못 넘겨주니까 그렇게 알아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이나 씩씩거렸어요. 장남이라는 그놈은 언제 골아떨어진 것인지 식당 테이블에 퍼질려져서 졸고 있었죠. 자기야, 왜 그래? 어? 뭐라고 하시는데? 참, 엄마가 둘째보단 첫째가 잘 돼야 집안이 사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형한테 얘기해서 우리 자르지 않게 할 테니까 가게는 형 물려주고 우리 보고 형 밑에서 일하래. 이게 말이 돼? 말 안 되죠. 그게 말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가 저희 나이 20대 후반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어린 나이죠. 그런데 저희는 저희 20대 인생의 전부를 시모의 그 갈비집에서 다 보냈어요. 저희 인생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 가게에 쏟아부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또 저런 것이라니. 저와 남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다음 날 저와 남편은 시모를 찾아갔어요. 시모는 저희를 벌레 보듯 바라봤습니다. 대체 왜 온 거야? 하는 반응을 보였죠. 나 엄마한테 가게 달라고 하려고 온 거 아니야. 아유, 그렇게 어련하시겠지. 윤영엄이 네가 오자고 한 거니? 어?
너희는 젊은 애들이 어쩜 그렇게 돈돈거리냐, 어? 일단 너희 큰형이 먼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희 큰형 이혼한 것 때문에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마지막까지도 시모는 자기 큰아들 생각뿐이었어요. 적어도 저와 남편은 시모가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다. 너희 형 상황이 이러니 좀 도와주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모는 끝까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었고 저희한테 돈 좀 그만 밝히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까지 가고 나니 시모와의 연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와 남편은 그날 그 자리에서 시모와 연을 끊었습니다. 그래, 엄마 말대로 큰형이 먼저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 그렇게 살아. 나는 앞으로 엄마 인생에서 없는 사람으로 살 테니까. 그런데 시모는 남편이 눈물까지 보이는데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결국엔 니들이 다시 가게로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이었는지 니들이 그 돈으로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냐고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끝까지 엄마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네가 마음대로 해. 내가 니들 그렇게 내 속 뒤집어 놓고 얼마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볼 거야 내가. 그러게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는 잘난 장남보다는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와 그 잘난 시모의 큰아들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시아버님이 저희 부부에게 큰 돈을 내주셨어요. 그 돈으로 저희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라면서 말입니다. 새아버지인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저희 남편을 챙겨주고 마음 써주시는데 대체 친엄마인 시모는 왜 그렇게까지 장남에게만 목을 매는지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인영아, 여기가 어디지? 여기 우리 가게. 우리 엄마 아빠 가게. 신난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가 보태주신 돈 그리고 저희 부부가 그간 가게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함 하나는 어디서 밀리지 않아요. 그 성실함과 끈기로 저희 가게는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연지 6개월 만에 자리를 잡았죠. 저희 부부는 차근차근 돈을 벌어가면서 시아버지께 조금씩 돈을 갚았어요. 물론 시아버지는 저희가 갚는 돈을 한사코 거절하셨지만요. 아버님, 자꾸 거절하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아버님 도움 덕에 저희가 이렇게 가게도 하고 받아주세요. 아버지,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희한테 아버지가 얼마나 은인인데요. 꼭 받아주세요.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너 이거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윤영이까지 키우면서. 호진아, 내가 이번엔 네 마음 생각해서 받을게. 그런데 다음부턴 이러지 마. 내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큰 선물 하나 했다고 하자. 마지막이라니.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름 아닌 시모와의 황혼 이혼 소식이었죠. 시모의 종교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주버님이라는 그놈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서 시모를 끌어들이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작 가게는 날려먹은 지 오래고 하나 남은 집마저 넘어갈 위기라고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시모를 꺼내려 했지만 시모는 장난과 함께 빠진 그 종교를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지친 나머지 이혼을 택하신 거였죠. 내가 정말 미안하다. 호진이 네가 나 믿고 너희 엄마랑 결혼하는데 많이 도움 줬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에게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장남이나 시모가 연락해서 돈 얘기를 꺼내거든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죠. 결국 시모와 시부는 이혼했어요. 남편은 시모, 시부의 이혼 후에도 시부와는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시부 역시 남편의 연락을 반가워했고요. 그렇게 부모님의 이혼 소식이 잊혀갈 무렵 그해 겨울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호진아, 엄마야. 다름 아닌 시모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잘 지내는지 안부가 궁금하여 전화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꼭 사과하고 싶다고 얼굴 한번 보자고 말입니다. 남편은 거절하려 했지만 제가 그래도 한 번은 더 뵈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연락이 왔을 때 맛있는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자고 말입니다. 남편 역시 잠깐 생각을 하다 제 의견에 따랐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그날 저녁 시모는 저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시모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변한 것 같았죠. 아이고, 너는 오랜만에 엄마 봐놓고는 그렇게 딱딱하게 굴 거야? 우리 윤영이는? 상아, 너도 이제 사장님 다 됐네. 시모는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음까지 지어 보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가게 일은 괜찮냐? 윤영이는 잘 자라고 있냐? 일상의 대화였어요. 그런데 그 대화는 얼마 가지 않아 파국에 치달았습니다. 내가 너희 걱정돼서 온 거야. 예? 걱정이요? 무슨 걱정이요, 어머니? 우리가 조상한테 지은 죄가 커서 그게 다 너희 형 호영이한테 온 거라더라. 이번에 마지막으로 크게 제사 한번 지내면 다 날아간대. 너희 형 평생 저렇게 혼자 살게 할 수는 없잖냐. 한창 젊은 나이에 자기 일도 하고 여자도 만나야지. 그럼 그렇지. 이번에도 자기 장남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고 찾아온 거였어요. 대체 무슨 종교인 것인지 제사를 지내야 일이 잘 된다며 제사 비용으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요구했더군요. 저랑 남편이 바보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세상에 그렇게 해서 사람 일 잘 될 거면 죽는 사람이 왜 있겠냐면서 따져댔습니다. 네가 네 형한테 그러니까 조상들도 화나고 너희 형 영혼이 자꾸 탁해진다고 하잖아. 너 때문에! 시모는 제가 알던 시모가 아닌 게 맞았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살아온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저도 충격이었는데 남편은 어땠겠어요? 남편은 시모한테 정신 차리라고 소리소리 질러대며 엉엉 울었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면서 말이에요. 내가 엄마한테 큰 걸 바란 거냐고 말입니다. 내가 엄마한테 큰 거 바란 거야? 그냥 우리 아들 잘했다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 말 하나 기대했어. 내가 그렇게 큰 기대한 거야? 어? 하지만 시모는 남편의 눈물에도 역시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비용이나 내놓으라고 했어요. 장남 인생 살려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너, 네가 그러면 네 형도 그렇고 윤영이한테도 안 좋다더라. 어? 네 형이 미우면 네 아들 생각해서라도 제사 지내자. 어? 단단히 미쳤더군요. 자기 손주 아닌가요? 시모는 저희 아들아이를 가지고 남편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네 형이 싫으면 네 아들 생각해서라도 제사를 지내자고 말이에요. 저희 남편 눈이 돌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시모를 쫓아냈어요. 나가! 당장 나가! 그리고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얼굴 볼 생각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시모는 남편에게 쫓겨나가면서도 계속 저주를 퍼붓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시모와 남편 그리고 우리 가족과 시모의 연은 그날부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저주가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저희는 번호를 바꾸고 집을 이사했어요. 가게는 손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하고 있지만요. 그 뒤로 시모와 아주버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이 두 모자가 친척들이며 지인들과 연을 끊어버렸다는 것만 들었죠. 다행인지 슬픈 사실인지 지금 남편과 저는
시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더는 마주치지 않고 싶을 뿐이에요. 더 이상은 남편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현대판 콩쥐팥쥐 삶을 살아온 저와 남편의 이야기 말입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더 글을 쓰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적어서 혹시나 지인들이 저희인지 알아볼까 살짝 걱정되거든요. 지금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귀여운 두 아들과 남편과 말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죠. 다음에 혹시 사연을 올리게 된다면 그때는 기분 좋은 사연으로 올리고 싶네요. 그럼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